중이라고는 돼 있는데 2번도 쉬운 편은 아니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 생각 좀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A, B, C가 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A가 제일 크고 B, C인데 여기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부호를 몰라요. 쟤네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릅니다. 이해는 되세요? 그러면 A, B, C가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면 C도 음수죠. 더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셋 다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기억의 최대 단점은 누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럴 때는 기억은 거의 대부분 틀려요. 맞는 게 없어요. 저게 안 맞는 반례가 발음이 안 되노. 저걸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예시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럴 때 부호가 확정이 안 됐을 땐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근데 저는 기억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데 이건 양수야. 저래 놓고 저건 또 양수야. 그럼 얘네들의 부호가 틀리면 얘네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될 리가 없습니다. 저건 음양 문제였어요. 음수 양수 가능하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런 합답형 문항에서 반례를 외우지 마세요. 케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 선지들에 대한 반례를 일일이 다 외우고 시험을 본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코드만 딱 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저거 부호 물어보는 걸 수 있겠구나. 크기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부호 물어볼 수 있겠구나. 니은 보시면 부호가 확정은 돼 있어요. 이러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런 것들은. B와 A는 전부 다 양수입니다. A가 절대값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녀석 이거 너무 쉽죠, 그죠? 양변에 양수 B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된 사람. 니은이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그러면? 틀린 거죠. 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건 맞아. 그쵸? 근데 A가 1보다 크다, 작다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정답은 일단 디귿일 확률이 제일 높네요. 왜냐하면 하나 이상은 맞겠지. 전부 다 틀림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디귿은 해석이 좀 편한데 보세요. 이거 부호가 없어요. A, B, C, D에 부호가 없어요. 크기 관계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서로 뺀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A와 B는 관계가 있어. A에서 C를 뺀 건 몰라, 나도. 그렇잖아요. A에서 B를 뺀 건 알죠. 양수다. 뭐 C에서 D를 뺀 건 알죠. 음수다. 그건 아는데 A와 C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걸. 그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빼는 거였다면 보세요. 전부 다 이항을 해야 된다. 이게 맞다면 됐죠? 전부 다 이항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와 B 그 다음에 C와 D의 관계가 확인이 돼요. 그죠? 그냥 이 상태에서는 몰라요. A와 C의 관계 몰라요. 우린 A와 B의 관계를 하니까. 뭐라고요? 양수요. 뭐라고요?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양수라는 얘기죠. 양수 더하기 양수면 확정 양수 맞습니다. 됐죠? 이거 좋은 문제야. 쉬운 문제였는데 좋은 문제야. 기억은 뭐 물어보는 거였다? 부호. 저렇게 코드가 나오면 부호 물어보는 걸로 증명을 해봐라. 니은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값 물어보는 겁니다. 저게. 부호는 확정이 됐어. 그럼 A는 1보다 큰 절대값이 나와야지만 성립한다는 얘기. 디귿은 관계없는 애들끼리 어떻게 연산할 거냐? 이항 정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외우고 이해하시면 문제 풀기가 쉬운 거죠. 이게 답이 디귿이에요. 주의해. 나 틀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답을 꼭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부호는 확정됐습니다. A, B 둘 다
예, 음수입니다. 절대값은 a가 더 큰 거예요. 더 작은 숫자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뭔가 막 나눠져 있다고. 저것들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얘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양변에 뭔가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a분의 1과 b분의 1이 크기가 이렇게 된다? 양변에 뭘 곱해 볼까요? 양수를 곱해 보면 되죠. a도 음수, b도 음수니까 a, b는 무조건 뭐예요? 양수입니다. 그럼 좌변, 우변에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주어진 조건이랑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b가 더 크대요. 이것도 b가 더 크다는 결론입니다. 기억 맞는 거예요. 그럼 니은은요? 니은은 어떻게 증명해 보면 돼요? 똑같아. 양변에 a, b를 곱해보자.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것이다. a, b 곱하면 a제곱, a, b 곱하면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문제로 바뀐 거야. 여러분 a의 절대값이 크다는 거예요? b의 절대값이. 원점에서 b, a야. 떨어지는 거리만큼이 절대값이야. a의 절대값이 훨씬 큰 거야. 그럼 제곱해도 훨씬 커지죠.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제곱하면 어떻게 되세요? 제곱한 건 절대값의 제곱이야. 양수로서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크다? 절대 맞는 말이 될 수 없어요. a의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a 제곱의 절대값이 훨씬 크게 돼 있어요. 값 자체가.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디귿 값이다. 양변에 또 a, b를 곱한다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고 보고 세제곱이야. 야, 이제 부호놀이 다시 시작. 절대값의 부호놀이야. 음수인 a를 세제곱해. 그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b에게 세제곱을 해?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둘 다 음수야. 근데 절대값은 얘가 크죠. 무조건 a가 컸으니까. 그럼 a 세제곱은 저기 있다는 거야. 저기. b 세제곱은 여기 있다는 거야. 절대값이 a가 훨씬 컸으니까. 누가 커요? b 세제곱이 크진 거죠. 네, 이쪽이 큰 게 맞습니다. 좋은 문제들이에요. 생각을 조금 해보면 어떻게 푼지 생각만 하면 해볼 만한 문제들이 맞습니다. 근데 모르면 좀 답답한 문제가 맞죠. 자, 미지수들, 미정계수들이 조금 나왔는데 주어진 식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bx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해를 찾아보려면 좌변에 x만 남겨줄 겁니다. 자, 2항을 했어요. 자, 이제 문제 생겼습니다. x의 계수인 a 플러스 b를 양변에 나눠야 돼요.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서 부등호로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야. 그죠?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얘가 음수일 때와 얘가 양수일 때. 음수라면 양변에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을 거고요. 자, 그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양수라면 양변에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해가 존재를 안 한답니다. 아니 선생님, 이 케이스에도 해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x의 범위가 존재할 거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존재를 할 텐데 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 1차 부등식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하죠. 언제 딱 한 번 가능한가요? 저 때 가능하죠. 해가 생겼잖아요. 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a 플러스 b가 0이라면 만약에 양변에 0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눠요. 못 나눠요. 해가 안 생기는 유일한 케이스인 거죠. 무슨 뜻이에요? a와 b는 부호가 반대인 숫자입니다. 그러면 해가 안 생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볼 때 마이너스 b 대신에 a라고 하면 2ax가 되는 거고, 자,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보면 마이너스 2a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x의 범위를 찾아봅시다. 2ax, 2a. 양변에 이제 2a를 나눠야 돼요.
그쵸? 그럼 1이 될 거야. 근데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궁금해. 그죠? A가 양수면 그대로일 거고요. A가 음수면 2A도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겁니다. 정답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퀴즈. 명고 정답 오른쪽이다. 왜? 이유가 뭡니까? A가 음수인 이유는 뭐예요? 아이씨 또라이야. 증거를 찾아야죠. 경포 왜? 몰라서 질문한 거니까. 여기서 막혔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이해하신 분. 자, A랑 B가 합쳐서 0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다. B는 마이너스 A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지 뭘로 결정해요? 결정하는 게 뭘까요? 뭐지? 오늘 여기까지만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마? 몇 문제 숙제 안 돼가지고. 그렇죠. 뭘까요? 맞춰보세요. 위의식에. 네. 여기 어디 위의 식이요? 맨 문제. 문제요. 문제에 있는 식이요. 네. 저기다가 A는 마이너스 B를. 그렇죠. A가.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범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마이너스 A를 넣으면 0이죠. 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양변에 마3을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네요. 그네요. 그럼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데? 뭐지? 뭐지 이거? 그럼 부등호 방향을 A가 양수란 얘기 아니야? 그럼 부등호 바꾸지 말란 얘기 아니야? 근데 정답은 이거라며. 뭔 해석이 잘못된 거지? 다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봤어요. 그럼 이건 0이니까 필요 없죠. 그죠?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해석 잘해야 돼. 저게 뻥이래잖아. 이해 안 되세요?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없대잖아요. 그럼 저 부등식은 X에 뭐가 들어가든 성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해석 잘해서 나중에 명제 배우실 텐데 0 곱하기 X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없대요. 그럼 X에 5를 집어넣든 마이너스 5를 집어넣든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5만을 집어넣든 이건 뻥이어야 돼요. 이해돼?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 된 거야? 5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5를 집어넣고 10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0 누구를 집어넣어도 이건 성립하면 안 돼. 거짓말이어야 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대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참이면요. X에 뭘 넣어도 참이야. 그럼 저 부등식은 해가 뭐란 얘기야?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실수란 얘기야. X에 뭐가 들어가도 성립한다는 얘기가 돼버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뻥이니까 반대로 이게 맞단 얘기예요. 이게 맞단 얘기예요. 그래서 A가 뭐다? 음수다라는 겁니다. 그럼 A가 음수, 이게 답이 근데 뭐죠? 답이 이거야? 그렇지. 내가 왜 괜히 이걸 써가지고. A가 음수니까 양변에 나왔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해석 잘해. 만약에 이게 참이면 X에 뭐가 들어가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가 되고,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야 돼요. 그쵸?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어야 돼. 이 말이 거짓말이어야, 보세요. 그럼 이건 0이잖아. 마이너스 3A는
양수면, 지금 얘기대로 음수면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아.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 x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참이 돼버려. 그러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로 가는 거야. 근데 a가 음수라서 보세요. 0, 이건 0이니까 필요 없죠. 마이너스 3a가 0보다 뭐 해야 돼요? 크거나 같아지잖아. 얘가 음수라면, a가 음수라면.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고. 그럼 성립한다는 얘기죠. 풀고 봅시다. 연립부등식에 해가 아예 결정이 돼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식에 미지수 a가 들어가 있습니다. 봅시다. 연립부등식은 전부 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각자의 해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연립이라고 두 식을 뭐 대입하고 소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분수 깨려고 양변에 6을 곱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었을 거고. 와, 똑같아. 와, 진짜 양심 털렸다. 와. 양변에 이제 18을 곱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 18을 곱했는데 어떻게 18이야 이게? 여기까지 됐네. 됐어? 대답도 하네, 이 쌍놈 새끼. 자, 이항 정리할게요. 3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3x인데 2x까지 넘어와요. 뭐야, 개수 마음에 안 드는데? 상수가 플러스 3a가 있는데 여기 2가 있죠. 여기까지 정리됐을 거고 10x, 9x 넘어가면 x가 됐을 건데 3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맞나? 첫 번째 식 정리만 조금 더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부호도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네. 자, 그런데 범위가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확정적으로 하나 6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두 번째 범위는 누군지 몰라요. 얘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이 6보다 크게 되면 공통범위는 얘가 됩니다. 해가 안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얘보다 작아야 돼요. 오이씨, 뭔 숫자가 이래? 5분의 3a-2가 얘보다 작으면서 이 범위 걔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네가 마이너스 1이 딱 되면 되겠구나. 그냥 이런 얘기가 끝났죠. 그래서 3a-2는 마이너스 5, 3a는 마3. a 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이게? 아니, 숙제를 했는데 답을 모르는 건 뭐야, 이 멍청이들은. 안 넘어가. 연립부등식에 해가 또 나왔고 이정계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자, 이쪽부터 뜯어 보겠습니다. 넘어가면은 3x고 a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쪽도 뜯어 볼게요. bx 넘어갔어요. 마이너스로 다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b가 있는데 2가 넘어갔으니까 첫 번째 식은 문제가 없어요. 양변 3으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식의 x의 개수인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경우가 두 가지로 나오겠죠. 하나는 저 녀석이 양수여서 부등호 방향이 뭐 이렇게 쓸게요. 안 바뀌는 케이스와, 하나는 저 녀석이 마이너스여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는 케이스. 얘랑 얘랑 공통범위를 설정할 건지 얘랑 얘랑 공통범위를 설정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였다라고 하면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뭐보다 작거나 같다만 나와요. 공통범위가.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죠.
죽었다 깨어나도 아닐 거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음수가 맞다는 얘기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일단 b가 마이너스 1보다 커서 이 녀석이 음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는 상태.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얘보다 작거나 같고, 쓸게요.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얘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가 공통해의 범위. 그게 얼마? 마이너스 1, 4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죠. 방법이 저거밖에 없어요. 요거부터 문자 하나에 식 하나니까 끝냅시다. 양변에 분모를 곱하면 2b-2가 b 플러스 1이고 b가 3이다. 뭐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요게 4다라고 하면은 a가 마이너스 10인가요? 맞아? 실화야? 답이 마이너스 30이에요. 간단하죠.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진짜 뭐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계산 문제 처음 물어보고 앉아있어. 계산 불능자 새끼들. 자, 해를 가지기만 하면 된답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해결해 볼게요. 양변에 10을 곱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5x 10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고, 2x 마이너스 34니까 바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17x니까 마이너스 17을 양변에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첫 번째 해의 범위는 여기입니다. 두 번째도 뭐 10을 곱한다라고 볼게요. 아니다.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합시다. 2분의 하니까 양변에 2 곱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양변에 2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마이너스 2x가 있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k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됐죠? 자, 얘네 둘의 공통 범위. 일단 2보다 작거나 같다는 확실합니다.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나오긴 나와야 돼요. 공통 범위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야 공통 범위라는 게 나올 겁니다. 얘네 둘의 관계는 일단 2가 커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두 녀석이 같아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두 녀석이 같으면 그 2라는 값은 해에 들어가요. 그쵸? 이 녀석에게도 2는 포함되고 얘가 2라면 얘도 2를 포함하니까요. 같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뭐 이렇게 커? 맞아? x는 뭐네, x야. k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인데 음의 정수로서 k는 몇 개가 있니? 답이 7개야? 5개. 씨발 뭐 틀렸어? What the fuck? 저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었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아니에요? 뭐? 왜? 2를 이미 나눠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인데 2를 나눴다고 내가? 언제 나눴어 내가? 여기 세 번째 시에서 이거? 예. 마이너스 2만 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한 번 더 나눴구나. 이거 왜 이제 얘기해? 걔 저는 같아. 아씨, 걔 귀찮아. 아이씨, 다 틀렸잖아. 응? 아우.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건 5개밖에 없죠. 네. 5개요? 네. 답이. 다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 여기 1차 부등식은 원래 고등학교 수학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중학교도 다 하잖아 이거. 아닌가?
중학교 안 나온 새끼들한테 물어본 내가 병신이지. 12 곱합시다. 이항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고 양변에 2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자, 두 번째 식도 이항 정리 바로 합시다. 바로 나오네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 범위에 있는 음의 정수가 두 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의미 없죠. 3보다 작거나 같다에는 모든 음의 정수가 다 들어가요. 그죠? 얘가 한 개를 딱 정해주는데 2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는 생길 거고 여기에 음의 정수가 몇 개 들어갔으면 좋겠다? 2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마3과 마2 사이에 포함되면 되는 거고 이제 같아도 되냐 안 되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이 마3이었다면 마3도 들어가요. 그럼 3개가 되죠. 그거 안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건 괜찮을 거고 양변에 1, 세변에 1을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고요. 5씩 더하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부등호 막 들어간다요. 바뀌어져. 2분의 1 답이 뭐야 이거? 이게 답이야? 그럼 씨발 객관식으로 주지 왜 이걸 주관식으로 줬대? 너무 지겹죠? 똑같은 거 계속하니까 내 명함 안 내려놓을래 씨발 저거 다 찢으려고 저 새끼 저거 만지작 하고 고추야 씨발 왜 만져 이 새끼야. 또라이야? 야 이건 진짜 중학교 거 아니나? 그 밀가루랑 설탕만 있으면 빵이 나온다고 누가 그래? 양심이 없는 놈들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동네 빵집이 다 대성을 했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식을 2개를 연립으로 짜시긴 짜셔야 되는데 빵으로 보지 마시고 밀가루랑 설탕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밀가루가 총 960g 설탕이 400g이니까 밀가루부터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빵을 몇 개 만들지 B빵을 몇 개 만들지 이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A빵을 X개 만들 거고 B빵을 Y개 만들겠다. 자,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립 방정식이면 미지수 2개도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대입법, 소거법 하니까 식 2개, 문자 2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부등식이면 항상 계속 얘기했죠. 아까 시작할 때도 문자가 몇 개짜리가 놀아야 돼요. 1개짜리만 놀아야 됩니다. X에 대한 범위, X에 대한 범위, 공통 범위. Y가 나오시면 안 돼요. 의미 없죠. 총 몇 개? 10개를 만들 거니까 A빵을 X개 만든다면 B빵은 10-X개를 만든다. 이렇게 복구하시면 X만 갖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빵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 90g이 필요하니까 밀가루만 보세요. A빵 X개 만들면 90X의 밀가루가 필요하고 B빵은 120g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총 필요한 밀가루의 양은 저만큼입니다. 필요한 거야. 그게 내가 총 가지고 있는 960보다는 뭐 해야 돼요? 밑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만들겠지. 됐어요. 필요한 양이 96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거지가 된다. 똑같은 크기의 빵이 나와야 되는 하나는 요만한 거야. 승원이 대가리처럼. 좀 모자라게 나오는 거지. 물론 그런 걸 팔아 먹어도 되긴 하지만. 설탕으로 봅시다. 설탕은 40X와 여기 30이니까 30배에 10-X.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설탕의 양 400g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요거 연립하란 얘기였어. 중학교 수학이에요. 이 정도면. 중은 뭔 중이야, 씨.
저게 어떻게 중이야? 90x 마이너스 120. 야, 0 하나씩 까고 가자. 9x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120. 96. 양변 마3으로 먼저 나누고 치울게요. 마이너스 40.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32.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죠. 두 번째 식도 0을 하나씩 까고 가겠습니다. 4x인데 마이너스 x, 3x니까 x만 남으셨고 30이 넘어가시면 10 이렇게 되시니까 이 둘의 공통범위라는 건 8부터 10까지. x는 x죠. 빵 a의 개수가 최대 몇 개까지? 10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시겠네. 답은 맞나요, 이게? 아, 이 무식한 놈들. 작년에 이 어떤 단체의 전체 회원수가 460 미만이었다. 이런 씨발 헛소리가 어딨어. 자기네 조직이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는 놈들이 있어. 우리 학원도 5,000명 미만이다. 왜? 맞는 말 아니야. 남녀 회원 수의 비가 7대 4였다. 표가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들고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작년, 올해, 남자, 여자. 이제 행렬이라고 많이 하는데 몇 대 몇이었다? 7대 4였다. 합친 게 몇이죠? 왜? 7대 4 아니야? 왜 웃어? 7과 4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 너는?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이거. 합친 11A가 얼마 미만이었다? 460 미만이었다. 근데 올해에는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했다. 남자도 비명의, 여자도 비명의, 비명을 질러볼라. 씨,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단체에서 회원을 모집하는데 남자도 30명 들어오고 여자도 30명 들어와. 뭐 짝 맞춰서 들어왔어? 그렇대요. 아이고, 4A죠. 그래서 회원 수의 비, 얘와 얘의 비율이 5대 3이다. 중요한 건 이거가 아니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거 식이 하나 있는 거야. 비례식 하나. 문자 몇 개 놀아요? 2개 놀죠. 그럼 A와 B 쓰면 된다는 얘기야. 왜? 관계식이 나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20A 플러스 5B가 21A 플러스 3B니까 2항 정리하고 2항 정리하면 네, 문자 2개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쓰자. B는 몇이다? 2분의 1 A다라고 보셔도 되죠.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문자 하나짜리인 거예요. 460명을 넘겼다. 와, 이 식 하나랑 얘네 둘이 합친 게 460보다 크다. 하, 진짜 쩌네. 12A죠. 다 합치면. 11A에 1A 있으니까 12A가 460보다 크다. 요 둘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죠. A는 11분의 460보다 작고 A는 12분의 460보다 크다. 이걸 만족시키는 A는 정수여야 되죠. 사람 수니까. 자연수. 정수가 아니고. 이게 얼마야? 이걸 나보고 나누기를 하라고? 더 기분 나쁜데? 이게 얼마니? 30 몇 명이야? 아유, 참. (39) 39 답이 39야? 씨발! 왜? 38점 뭔데? 뭐가 잘못됐나? 내가? 여기 뭐 틀린 거 있니?
38.5에서 41.5 사이인데? 39, 40 다 되는데? 뭐야? 뭐 잘못한 거야? 나 잘못한 게 뭐니? 뭐 잘못했니? 이 정수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그치? 38.5잖아. 이건 41.5고.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39도 되고 40도 되는데? 어디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 7대 4의 합이 460보다 작고, 올해는 같은 숫자가 들어왔고, 같은 숫자가 들어와서 5대 3이 됐고, 20A 5B, 21A 3B. 맞는데? B 대신에 2분의 1A를 써도 되고, 그럼 올해는 합친 게 12A 맞고, 12A가 460보다 크다며. 응? 뭐야? 왜 세팅이 이렇게 돼 있지? 이거 38.5 맞지 않아? 쟤? 이거 내가 나누기를 잘못했나? (41.5) 38.5 39도 되고 40도 되는데? 바보냐 니들은? 이것도 정수가 돼야 돼. 그렇지 않아? 아니야? 2분의 1 A라는 숫자도 1.7명 뭐 이렇게 돼도 돼? 한 사람이랑 한 사람 반 잘라서 들어와? 됐죠? A는 짝수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는? 그래서 39, 40 다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누구만 인정돼요? 40만 되죠. 됐어요. 자, 소금물 좀 그만 섞어라. 씨. 짜다. 씨. 야, 집에서 김장 하는 사람, 엄마가. 진짜? 부모님들 하셔? 어이, 좀 줘라, 나 좀. 우리 집은 안 한다. 농도가 8%인 소금물 300g이 있대요. 그럼 저 안에는 소금이 얼마가 있는 거야? 이만큼이 소금이고 100분의 92만큼 곱하면 물이 있겠죠. 뭘 먹어? 물 얘기하니까 물 처먹고 있네. 14%짜리 소금물은 몰라요. 얼마인지. 몇 g인지 몰라요. 제가 합친 거는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인데 그 녀석들이 9% 이상 11%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합친 양이 300 플러스 Xg인데 거기에 9%일 때의 소금의 양보다 많아야 되고 합친 양은 여전히 300 플러스 X인데 그게 거기 있는 소금의 양은 요만큼이고 이 소금의 양보단 작아야 되고 그냥 저거 계산해요. 더럽게 하기 싫다. 일단은 세변에다가 100은 곱하겠습니다.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고 그냥 써도 되나? 100 곱했어요. 덧셈이니까 이쪽에도 100 곱하겠죠. 100 곱했어요. 3300 플러스 11x.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양 이쪽으로 해도 되는데 절로 할게. 마이너스 5x고 27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00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누면 60 됐죠? 이쪽 계산 한번 해볼게요. 11x 넘어가면 3x고 2400 넘어가면 900이니까 뭐? 이렇게 범위가 커. 공통 범위는 6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답이 맞아? 맞아? 이렇게 섞을 거면 그냥 손으로 막 섞으면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아니야? 선생님이 화가 나서 지우를 때리고 싶어서 머리털 잡을 건데 60가닥에서 300가닥 정도 잡아라. 그럼 대충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을 왜 해? 희한한 새끼들이네.